돈이 뭐길래 점점점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네, 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알코올 중독인 것처럼 꾸민 다음에 응급이송 차량을 이용해서 전남의 한 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 뒤에 아버지 통장에서 예금을 무단 인출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야, 이거 그러니까 결국 돈 때문에 아버지를 그냥 병원도 아니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상당한 돈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아들이 알게 된 건데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은행 업무를 돕다가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한 5천만 원 상당의 예금한 사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의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됐습니다. 맘만 먹으면 돈을 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아버지 몰래 인출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보냈던 겁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것처럼. 그래서 친구에게 아버지의 통장에 든 돈을 꺼냈는데 들킬 것 같다. 아버지를 입원시킬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실제로 아버지를 강제 입원한 뒤에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한 5,500만 원 정도를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근데 백 변호사님, 제가 옛날에 무슨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멀쩡한 사람 재산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렇게 강제로 뭐 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가 요즘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어찌 보면 기발하다고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예, 기발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일단 응급 환자 이송업체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면 뭐 소위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을지 문의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지금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술을 많이 먹고 있는 만취 상태의 상황을 연출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 친구한테 자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내 친구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랑 술 한잔 해. 내가 저 아버지 통장에 2천만 원으로 뭘 도박을 하다 아무래도 들킨 것 같아. 아버지 입원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이 친구가 소주 5병이랑 마늘 한 줄 사가지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하. 친구인데요. 어. 그리고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술을 한 5병, 소주 5병 정도면 양이 많잖아요. 예. 이제 그걸 마시면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이제 응급 환자 이송업체에 연락을 하고 응급 환자 이송업체에서 딱 오니까 술에 취해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이구나. 맞구나.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가족들한테 입원 동의서까지 받아서 강제 입원을 시켜버린 거예요. 결국 아버지 입장에서 일주일 동안 폐쇄병동에 강제 입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네. 저는 결국 다른 가족들이 동의를 실제로는 했네요. 쉽진 않아요. 머리를 좀 잘 쓴 것 같아요. 정신보건법상에 본인이 직접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 입원이 되지 않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알코올 입원 같은 경우거든요. 아마 술 먹는 모습을 바로 포착을 하고 입원을 유도한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7일 만에 나온 거예요. 옛날 같으면 보호자 입원 동의 제도가 있어가지고 보호자들이 2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입원이 되고 오랫동안 됐는데 그게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그렇죠. 법을 다 바꿔놨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머리를 상당히 잘 써서 술 먹는 모습 포착하게 해가지고 동의해가지고 한오고 결국은 이 법상으로 일주일 이상 있긴 어렵기 때문에 7일간 폐쇄병동에 입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은 약간 좀 그런 맹점이 있군요, 이게. 그렇죠. 야, 근데 이게 너무 폐륜이에요, 이건. 뭐 지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뭐라 그러죠? 이렇게 룸이 있는 그 부분을 지금 가지고 지금 갖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걸 읽고 과연 아버지가 자기를 만약에 정말 그렇게 돌봐왔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행위는 우리 법원에서도 정말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어떤 혐의를 적용받게 됐나요? 일단 이 아들이 응급 환자 이송업체 직원들하고 아버지 집 현관 비밀번호 따고 들어갔잖아요. 예. 아무리 아버지 집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동주거침입이 일단 되고요. 그다음에 아버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관여된 사람이 아들 친구, 그다음에 같이 술 먹었던 후배 이렇게 3명이 공동 존속 감금 혐의가 되고요. 또 공동 감금 혐의까지도 같이 인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들이 결국 이제 아버지를 입원시키고 나서 돈을 뺐죠. 예. 돈을 뺀 건 이제 현금 지급 기계를 이용해서 돈을 빼게 되면 아버지 돈을 뺀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은행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까지 이 여러 가지 죄명으로 기소가 된 거죠. 자, 이렇게 기소가 됐는데 충격적인 반전.
네, 피고인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공범인 친구와 후배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는데 일단 재판부도 인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 피해자인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아들, 피고인인 아들과 다른 자녀들을 본인이 직접 양육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이 피고인이 어릴 때요. 그래서 보육시설에 위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린 시절, 이 아들이 어린 시절 동안 자신이 좀 보살핌 없이 지냈는데 이게 또 미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아들이 처벌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엥? 뭐 이렇게 반응하고 계세요. 그렇죠. 존속 범죄예요, 이거. 부모님한테 범한 범죄고 또 공동으로 범한 아주 죄질이 나빠 보이는 범죄인데 합의됐다라는 거하고 아버지가 아주 처벌을 원치 않는다니 탄원했다는 부분. 특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오랫동안 좀 구금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구속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좀 그래도 선처를 받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승현님, 근데 저희가 그동안 어떤 이 정신질환자들의 어떤 존속 사례 이런 걸 전해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이 병원에 입원을 못 시켜가지고 그렇게 사달이 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멀쩡한 분이었는데도 단순히 그냥 그 술을 먹고 있는 그 순간을 포착해가지고 했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본인 의사와 상관도 없이 폐쇄병동에 이거 뭐죠 진짜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이렇게 강제 입원하는 게 인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긴급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긴급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술을 먹고 술 먹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약간 술에 흔히 우리가 말해 술버릇이라고 해가지고 술버릇이 굉장히 거칠게 나온 이야기가 나오고 식구들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 언제나 술만 먹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폭행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빨리 좀 이렇게 저 병원에서 좀 치료해 주세요라는 점을 노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지금 악용하기 위해서 예. 일주일 동안 돈을 빼기 위해서 이런 걸 했지. 그렇죠. 그 사이에 분명히 우리가 스크리닝을 해서 이런 어떤 잘못된 입원이라면 풀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흠결이 있다라고 본다면 처음에 알코올 중독으로 왔을 때 좀 그 정신병원에서 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